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으로 넘어갈게.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과 종속이라는 말 저번 시간에 선생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맞지? 독립은 뭐다? 즉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종속은 영향을 받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요 식의 표현은 분명히 조건부 확률식에서 사용된 표현이야. 어떻게 해석했더라? A일 때 B일 확률.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사건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뭐야?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다 확률이 같네? 그럼 뭐야? A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은 빼고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PB라고 그냥 바로 적어버리는 거야. 해석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독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 A가 일어나도 B고 A가 일어나지 않아도 B는 B 확률 그대로인 거야. 즉 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A라는 사건 자체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으면 그거는 A와 B는 독립인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또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뭐다? 다르다. A가 일어날 때와 안 일어날 때 다르네. 맞지? 그럼 뭐야? 영향을 주는 거야. A 사건이 영향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빨간색 탁구공을 뽑아가 버렸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경품 당첨이 될 확률이 제로가 돼버린다 했잖아. 근데 못 뽑아가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확률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맞지? 그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했지? 종속이라고 합니다. 맞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의 값은 PB가 될 수 없습니다. 종속이니까. 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PB의 확률과 다른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왜 같다고 되어 있고 왜 다르다고 되어 있고 왜 그게 독립이고 종속인지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가 계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PA다. 이 B의 영향을 안 받는다 얘기지. A, B는 독립이라는 말 이해했고요. 자, 이거 별표 하나 쳐놓고요.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다 독립이다. 이건 머릿속에 하나 좀 기억을 해놓습니다. 즉 A와 B가 독립이면 여사건들로 바뀐 것까지 모조리 다 독립입니다. 그럼 반대로 A, B가 아니라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어도 A와 B는 독립인 거야. 뭐가 연결되든 A와 B의 여집합이든 A와 B든 어쨌든 하나가 독립이면 여사건이 붙은 놈들과도 다 독립이 되는 거야. 이제 좀 이따 그건 증명을 할 거예요. 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인 사건과 종속인 사건의 개념은 독립은 어떤 사건이 그 이전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독립 사건이 영향을 주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 하고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독립이다. 일단 머릿속에 그것이 일단 핵심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는 공을 꺼내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률 계산을 해봤을 때 했는데 둘 다 5분의 3이지. 그럼 독립인 거야. 했는데 어떻니? 확률이 다르지. A가 일어날 때 B와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그럼 종속인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문제는 이게 글을 읽어보면 A, B는 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겠군. 독립이라고 이해가 되는 문장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주사위를 던질 때 첫 번째 던질 때와 두 번째 던질 때 이런 거는 보통 독립이야. 왜냐면 내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 사건이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오는 확률이 막 줄어드나? 아니라고. 6개의 면이 정확하게 6분의 1의 확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지? 영향을 주지 않아. 그건 우리가 완벽하게 독립인 줄 알아. 맞지? 그런 경우 주사위나 동전이나 이런 거 다 독립사건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바람이 많이 불 때 비행기가 즉 안 뜰 확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선생님도 이제 서울에서 못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안 떠 표를 끌어놨는데 취소가 됐다. 결항이 돼버려. 맞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속일 가능성도 있어. 맞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바람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
일반적인 바람의 강도일 때는 영향을 주지 않아. 독립이야, 맞지? 근데 바람이 얼마 이상이다. 이래 되면 그거는 종속이 돼버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고 바람의 세기가 얼마다라는 특정 조건이 있을 때만 그게 독립이기도 하고 종속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뭐다? 독립과 종속이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어. 문제의 상황을 읽어봐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내냐면 계산을 가지고 판단해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독립이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A와 B의 곱으로 표현되게 된다. 이게 바로 독립사건에 대한 곱셈 정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조건 확률식에 의해서 교집합 확률을 곱셈 정리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더라? 두 가지로 표현했지. A에 곱하기 P, A가 약분되니까 P, B 바 A 이렇게 표현했지. 또는 다르게 B에다가 곱하기 자, 어떻게 표현했지? A 바 B 이렇게 표현했지. 그럼 이 자체가 PB분의 PA 교집합 B니까 PB가 약분되면서 교집합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 전사건을 제한시키면서 조건부 확률식을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PB 바 A는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A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적어도 돼? 그냥 PB라고 적어도 되는 거지. 독립일 때는 맞지? 그러면 결국은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액과 B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의 영향을 잘못을 빼버렸어. 안고 좀 나가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가 PA로 표현되겠지. 독립일 때는.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A와 B 확률의 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독립이 애매모호할 때 식으로서 계산해서 그 식으로서 우리가 독립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것이 성립하게 되면 두 사건은 무조건 독립이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독립하면 무조건 교집합의 확률은 두 확률의 곱이다. 아예 머릿속에 이제 구구단처럼 외워버리는 거야. 이것이 성립하면 뭐다? 독립이다.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 두 개가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 아니? 집합에서 양쪽 다 성립하는 거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x는 1이면 x제곱이 1이란 말과 x제곱이 1이면 x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집합했던 거 기억해야 되는데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성립하나? 우리가 양쪽으로 했을 때 제곱이 1이라고 x는 1이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1만인 게 아니라 발레를 듭니다. x는 마이너스 1도 되는데요. 맞지? 근데 거꾸로 갈 때는 1이면 제곱하면 1 맞습니까?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1일 때는 제곱이 1이라는 걸 맞지만 제곱이 1이면 두 개를 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곱근의 정의야. 제곱근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두 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니? 둘 다 얘기했지? 그러면 제곱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수를 제곱하면 1 되는 것도 맞지? 이렇게 양쪽 다 성립할 때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개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였지? 포함관계가 한쪽으로만 포함되는 거야. 얘가 집합으로 치면 1-1, 얘는 1. 1-1을 가진 집합이 1을 가진 집합을 포함하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야. 포함관계야. 이때는 얘가 더 큰 집합이니까 얘가 포함관계야. 이럴 때는 우리가 화살표 쪽으로 오는 게 성립할 때는 이 주어가 되는 애를 이것을 쓰기 위한 필요적 조건이라 했고 화살표 끝에 저거 줘! 저거 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화살표 끝이 주어일 때 필요 조건이라 해. 얘는 화살표 끝이 이쪽에 있으니까 화살표 반대쪽에 있는 애를 주어로 읽으면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x는 1은 x제곱은 1이기 위한 충분 조건. x제곱은 1은 x는 1이기 위한 화살표 끝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 자, 둘 양쪽 방향이 성립 안 할 때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양쪽 다 성립할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고 이것은 두 개가 똑같은 집합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집합에서 옛날에 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가끔씩 고3 모의고사 보다 보면 나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포함 관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가진 의미, 종속과 즉 독립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식으로 알 수 있다. 문장상으로는 헷갈릴 때도 있다. 물론 주사위 같은 경우는 독립인 줄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교묘하게 어떤 말로써 다양하게 지문을 제시했을 때는 그거를 그냥 읽고 내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독립이겠지 추측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증을 거치고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독립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교집합 확률이 PA와 PB의 곱과 같다. 자, 여기서 조건이 붙습니다.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0보다 어떻니? 크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일단 독립이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 조건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0보다 크다를 전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 어떻게 되겠니? 피해가 0이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0이지. 공사건이라지 그걸 일어나지 않는 거를.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래. 그럼 100% 일어납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1이지 뭐. 전부 다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올 확률. 그건 제로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0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0인 경우가 발레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냐 없냐도 항상 체크는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8까지 적힌 공이 있어요.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짝수인 사건을 A. 그럼 짝수인 사건은 누가 나오는 건지 체크를 해보는 거야. 집합으로 치면 2, 4, 6이겠지. 확률로 치면 얼마겠니? 즉 지금 공에서 8가지의 수가 있는데 2, 4, 6 짝수니까 8 중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3개니까 8분의 3이겠지. 근데 B 사건은 어떤 사건이니? 7 이상의 수인 사건이니까 7 아니면 8라고 그런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의 확률은 8분의 2겠지. C 사건은 4의 약수니까 4의 약수는 1, 2, 4겠지. 1, 2, 4입니다. 그 사건은 C라고 합니다. C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3이겠지. 자, 이래놓고 갑자기 두 사건이 독립인가 종속인자. 아, 이게 뭐야? 독립종속은 교집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야. 독립종속은 뭐랬니? 사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겹치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머릿속에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서 잘. 주사위처럼 딱 각각 던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뽑는 게 얘는 짝수 뽑고 얘는 7 이상 뽑고 하는데 이건 따로 뽑기는 해. 근데 얘는 겹치는 게 2가 있잖아. 4도 있고 맞지? 얘는 겹치는 게 없긴 해. 맞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A와 B가 독립이냐? 자, 짝수를 뽑는 사건과 7 이상의 수를 뽑는 사건, 분명히 교집합은 없는 사건이야.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라고 해. 이거를 나중에 맞지? 이거 용어도 계속 익숙해져야 돼. 배반 사건인데 이 배반 사건에 대해서 독립인가? 독립일까 아닐까? 배반 사건은요. 자, 계산해 볼게요. A 교집합 B를 먼저 계산해 보자. 이건 뭐지? 짝수면서 7 이상이니까 누구야? 8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얼마야? 8분의 1인 거야. 맞지? 학주는 항상 전체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랑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PA와 PB의 곱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독립의 정의가 뭐랬니? 교집합 확률이 곱의 확률과 같은 거를 보면 되는 거라 했잖아. 그럼 PA는 누군데? 8분의 3이잖아. PB는 누군데? 8분의 2잖아. 곱하면 얼마야? 64분의 6이다 맞지? 그럼 얘를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32분의 3인가 이렇게 되겠지? 아, 4분의 1로 처리하면 더 계산하기 쉽겠네.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4분의 1로 처리해 놓을게요. 두 개는 어떻니? 그러면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종속이다 결론 내립니다. 아, 이거 하고 있지 우리는. 잠깐만. 계산뭐 잘못했나 지금? 뭐가 꼬였지? 독립인데 A는?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A와 C 보고 있는 거지? A 2, 4, 6 했고 B 7, 8 했고 A는 8을 안 했구나 선생님이. 쏘리. 8을 안 했구나. 그래서 A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니? 짝수가 8을 지금 빼먹었다 맞지? 8분의 4가 되겠죠. 그럼 계산 새로 다 해야겠네. 그래서 얘는 8일 거고 그럼 8분의 1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 새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어떤지 그러면
같네. 그래서 A와 B는 뭐다? 독립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계산을 해 반드시. 자, 그다음 A와 C로 봅시다. A는 지금 방금 했던 그대로고 2분의 1이고요. C는 1, 2, 4 맞고요. 지금 이거 두 개 교집합이야. 뭐야? 짝수면서 4의 약수. 그럼 누구야? 1, 2, 4 중에서 2, 4. 그래서 이거 교집합 확률은 이제 누가 되는 거니? 8분의 2가 되겠지. 그럼 4분의 1 되겠지. 그다음 PA 곱하기 PB를 또 계산을 해보자. 두 번째 거 계산합니다. 얘는 2분의 1이었고 PC, B가 아니라 C입니다. PC는 8분의 3이었잖아, 맞지? 계산하니까 얘는 16분의 3이네. 자, 얘랑 얘는 어떻니? 같지 않지. 그래서 A와 C는 뭐다? 종속이다. 독립 대신에 종속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독립은 독립의 정의대로 계산을 하는 거고, 종속은 종속의 정의, 독립이 성립 안 하면 무조건 종속인 거야. 독립 아니면 종속이니까.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봤을 때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동전과 주사위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다? 독립사건이야. 이건 이제 워낙 자주 나오는 사건이니까 바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다르게 말하면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즉 이거 하고 이거 할 확률이잖아.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인 거고, 곱사건으로 바로 가는 거야 이때는. 주사위는 소수니까 소수는 2, 3, 5 맞지? 그래서 그건 확률도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연달아 저렇게 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 교집합 확률이 바로 PAPB의 곱과 같다. 그건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교집합은 앞면하고 소수 그 계산했을 때 이제 전체 확률 계산이 두 개의 곱과 같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과정이 독립임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거 뭐 이거와 이거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도 다 독립이다. 증명을 해보자입니다. 이거 증명해 봅시다. 하나만 증명할게요. 자, 뭘 증명해야 되지? 우리는 PA 여집합 곱하기 PB와 이것이 같다. 이게 독립을 증명하는 거야.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를 계산한 결과와 이 두 개를 각각 계산했을 때 두 개를 곱한 결과가 같다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라고. 그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지? 이거 무슨 집합이라 했지? A 빼기 B를 우리는 차집합이라 합니다. 차집합은 교집합하고 뒤에다 C를 붙입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집합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차집합이라 합니다. 자, 항상 앞에가 A고 뒤에가 B일 때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뒤에 거에다 C를 붙이는 거야. 지금 이거 B와 A 여집합 자리가 바뀌어 있지. 자, 교환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돼.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면 요거는 결국은 P의 이게 누구냐면 사실은 B 빼기 A라는 차집합을 말하는 거야. 자, 집합 나오면 항상 뭐도 같이 그리라고 했어? 쓰든 안 쓰든 벤다이어그램 같이 그리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럼 질문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바로 B에만 있는 거. 차집합의 정의는 앞에 집합에만 있는 거야. 왜? 빼기 A니까 A가 B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싹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B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를 우리가 B로 잡고 여기를 A로 잡을게. 헷갈리나? 그냥 앞에 A로 잡을까?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으면 이 부분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거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줄게.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B라는 집합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 1번, 2번을 합친 거에서 2번을 빼면 1번만 남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이거를 B를 이용해서 B에서 즉 P의 교집합의 확률 부분을 빼버리면 1번만 남는 거야. 즉 여집합 기호를 즉 이런 식으로 일단 바꿔서 돌린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란 정의를 알고 있어. 이것을 모든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친 거야.
독립이면 이것을 교집합으로 적어 놓을 게 아니라 뭐로 분리할 수 있냐면 두 개의 곱으로 분리할 수 있어.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이래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다 숫자입니다. PB라는 숫자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건 누구지? 1 빼기 PA가 남아. 그런데 1 빼기 PA는 뭐더라? 이미 우리가 1에서 A의 확률을 빼는 거야. 1에서 어떤 수를 빼는 걸 무슨 확률이라지? 여사건의 확률이라지.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PA의 여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PB를 곱한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뭐야? 둘 다 곱해진 거 맞니? 요 식을 집합의 성질을 이용한 즉 확률의 덧셈 정리의 모양을 이용해서 바꾸어냈더니 요거의 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거랑 같은 거라는 것이 즉 계속 등식으로 이어지면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 거잖아. 그리고 위에랑 얘랑 같다는 말은 뭐다? 교집합이 두 개가 분리돼서 곱해졌네? 이 둘은 뭐다? B와 A의 여사건은 독립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고치는 과정 이거 한번 천천히 밑에 걸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걸 연습하려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교집합으로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여집합인체로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얘를 먼저 A, B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사건이 없는 A, B만 있는 모양으로 고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여사건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얘를 여집합으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분리되어서 곱해지는 모양을 만들어낸 거야. 중간 과정에서는 A, B만 보이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걸 알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와 독립일 때 우리는 정의를 이해했고요.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게 배반과 독립에 대한 문제를 섞어서 내니까 좀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일단 큰 원칙은 그거야. 그냥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독립은 뭐다? 말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 두 개를 연결시키지 말고 물론 결국 연결이 조금씩 되어 있어. 정의대로 일단 계산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정의야. 독립은 즉 영향을 주지 않는다. PB는 그냥 PB다 이거야.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독립은 A가 일어나는 사건에 B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동시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도 영향을 안 주면 독립일 거고 동시에 일어나도 영향을 주면 종속일 거고 맞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영향을 주면 독립인 거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상황에 따라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는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어. 교집합 자체가 0이니까. 맞지?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배반이라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서로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독립은 즉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배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도 없는데 요거를 그냥 0 처리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독립이면 이걸 0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일반적으로 독립은 PA와 P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교집합을 구하지 않고 PA와 PB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교집합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PA가 보이고 PB가 보이면 그냥 곱해버리면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 자체가 독립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됐고요.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지금 독립의 정의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래. 이 식으로 다 판단해내는 거야. 독립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다음 밑에 이제 넘어가서 두 개의 연관관계를 살짝 이제 연결시킨 말이 좀 나옵니다. 그럼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종속이다. 여기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배반이면 종속이다. 여기서 이렇게 못을 박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써먹어도 돼. 근데 이 이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써먹으면 안 돼. 못을 박은 것만 써먹을 수 있어. 그 못을 박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뭐야? PA 교집합 B가 뭐다? 제로인 거야. 근데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돼야 이게 성립해야 독립인 거야. 그럼 이 식이 성립하면 배반이라는 거는 이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0이라는 뜻 아니니 배반이면?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조건에 의해서 결론을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면 P와 PB의 곱이 0이 돼야 되네. 그럼 이것이 성립하려면 언제 성립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독립사건의 곱셈근이가 성립했으니까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니 여기서 지금?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종속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맞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등호를 넣어줘 버린 두 사건에 대하여라고 조건을 바꿔버렸어. 등호를 넣어버렸어. 맞지? 0을 포함한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이 존재할 때 그럼 두 사건은 종속이다 말을 했으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게 됩니다. 왜? 얘가 0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배반에 대해서 0인데 A가 0이 될 수 있고 B가 0이 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이 곱이 성립하니까 0이 되잖아. 그럼 일단은 PA, PB의 곱이 PA 교집합 B의 곱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독립으로 이거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한 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독립을 정의할 때 저 조건 자체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니? PA와 PB가 0보다 크다에 대해서 정의를 했거든. 근데 지금 거기서 그거를 위배한 식을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식에 대해 이 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독립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정의되기를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을 정의를 했을 거란 말이지. 위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뭐라고 적혀있니? 옆에 조금 붙어있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0인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어.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라면,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나 어떤 수능 문제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문제라면 거기에 대해서 0보다 크다고 제한을 시키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말을 받아들이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또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잖아. 0인 사건을 놓고 문제를 내. 그러면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 독립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0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독립이 확실히 맞는 거고 0인 사건에서 이것이 성립한다. 그럼 이걸 독립에 말해야 될지 판단이 일단 안 서게 되는 거야. 그 사건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사건이야. 그래도 보기 중에서 그냥 원칙대로 한다면 0은 0이니까 독립이라고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단은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조건이 있을 때 배반이면 그 사건은 독립이 아닙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이해됐어요? 배반이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독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AB가 서로 독립이면 이거에 뭐야? 이걸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대우가 뭔지 배웠니? 집합에서 아까 말했듯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를 어떤 명제라고 가정을 해볼게. 명제. 그 명제에서는 두 가지가 너희가 학습에서 배웠는데 여기 있고 대우가 있었어요. 역은 이걸 우리는 가정 부분이라고 이걸 결론 부분이라 하는데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처럼 가정과 결론 위치를 바꾸는 거야.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대우는 뭐냐면 위치도 바꾸고 앞 뒤의 말을 부정하는 거야. 위치를 바꾸면서 x제곱 1이다를 부정하면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둘 다 위치와 부정을 같이 하는 게 대우야. 그럼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명제를 풀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가 힘들어. 따져야 돼. 근데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이건 참이거든. 맞지? 근데 문장을 이렇게 줬잖아. 뭐가 아니면 아니다니까 이거 따지기가 어떻니? 어떻게 아닌 게 한두 개 헷갈리거든. 그때는 이거와 이거는 참 거짓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같이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대우도 참이면 명제가 참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왜 대우 관계가 볼게? 이 말을 바꾸고 부정해 버릴게. AB가 종속이다. 반대로 하면 뭐가 되니? AB가 종속이 아니다인데 그건 누구야? 독립인 거지 맞지? 자, 서로 배반 사건이다. 말의 반대니까 배반이 아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 대우 관계야. 이 문장이 참이면 밑에 문장도 참이 되는 거고 두 개는 같이
같은 말이란 거야 사실은.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친구가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제시된 게 이 문장에 대해서만 참인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과 결론 문장에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인 줄 알겠는데 명제가 참이면 역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는 거지. 이거는 문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 어떤 명제가 참인데 역이 참인 경우, 즉 다르게 말하면 왼쪽 오른쪽이 다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명제는 참인데 오른쪽은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가는 건 맞는데 오는 건 성립하지 않는 경우야. 맞지? 역은 거짓이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만 맞는 거지. 이거를 역으로 했을 때 서로 A, B가 서로 종속이면 서로 배반이다. 그 말을 함부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A, B 사건이 누군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A, B가 종속이면이니까 문제를 우리가 닦아주고 종속이니까 뭐야? PA와 PB의 교집합은 PA 곱하기 PB가 아니다가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그거를 토대로 즉 A와 B가 교집합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종속인데 A, B를 따져보니까 서로 교집합이 없어. 그러면 그 말은 참이 되는 거고 종속인데 A, B 집합을 찾아보니까 교집합이 있어. 종속인데 교집합이 있으면 배반 아닌데? 그럼 거짓말이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도 이 조건이 있을 때만 받아들이는 거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은 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기준으로 그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체크해 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것도 우리 책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책에서 본 것 같아서 맞다고 했는데 이래. 그럼 다 틀립니다. 잘못하면. 정확하게 조건과 식 자체를 사용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명제라고 다루고 있잖아. 위에 게 참이면 밑에 거도 대우기 때문에 참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P, B바 A. 이거는 자, 독립을 쓰는 거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야. 독립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는데 독립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는 아까 전에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PA 교집합 B. 그런데 우리가 분모는 4분의 A니까 3분의 1이지. 분자는 교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어. 맞지? 왜 없지? 독립이란 말을 줬으니까. 왜? 교집합 확률은 그냥 두 개 곱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2분의 1 바로 나옵니다. 맞지? 따라서 12분의 2니까 여기는 3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되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PB분의 PA 교집합비가 되겠지. PB는 4분의 1이고요. 두 개의 교집합은 12분의 1이니까 그래서 12분의 4니까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독립이고 요거를 또 계산하는데 1번을 열심히 너무 공식을 또 열심히 착안을 했어.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PB의 집합, 교집합 A 이렇게 계산을 해. 계산해도 됩니다. 이거는 5분의 3분의 이거는 독립이니까 곱하기로 고쳐도 되니? 아까 전에 뭐랬더라?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도 모조리 다 독립이다. 그럼 곱하기로 해도 되니? 자, PB 여집합. B 여집합 없는데요? PB가 있잖아. 여 사건은 뭐지? 6분의 5 곱하기 PA는 5분의 3이 되겠죠. 근데 밑에 그거 사라지네 맞지? 6분의 5가 되겠네. 그런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잘 생각해봐. 독립이잖아. 그럼 이거 영향 받아 안 받아? 그럼 PB 여집합이 답이지. 또 이거 6분의 1이니까 답 바로 6분의 5네. 맞죠? 괜히 헛고생하는 거지. 저럴 필요 없지. 맞지? 독립이면 뒤에 거 지우면 되잖아. 바를 없앨 필요면 되잖아. 독립인데 뭐로 뒤에 거를 계산을 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면 됩니다. 그냥 5분의 3이니까 얼마야? 5분의 2 이러면 되겠죠. 그냥 계산 안 해도 되는 걸 열심히 계산하더라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잘 알고 있으면 빨리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계산에 집중을 또 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는 원칙이 그렇고 상황을 먼저 천천히 눈을 훑어보는 거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독립이네?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럼 왜 지우자? 이거 보고 바로 읽으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두 개 곱해야 되지 맞지? 30분의 3이니까 10분의 1 되겠네. 얘는
곱해야지 뭐.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인데 6건이니까 6분의 5네. 약분해주니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다 맞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독립인지 종수인지 말아야라. 보자. 곱하면 0.66. 맞네? 독립 맞지? 얘는 곱하면 0.21인데 아니네? 종소 맞지? 종소. 과정을 맞출 확률이 0.6과 0.8이다. 집중 과정을 맞추는 사건. B가 집중 과정을 맞추는 사건. 독립 정수인지 말하라. 말하라. 어떻게 한다고? 정의대로 한다고 맞지? 그러면 독립의 정의는 교집합 확률을 식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뭐라 했니? 판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지? 화를 줍니다. A가 쐈어. 얘가 10점 맞추면 얘는 무조건 10점을 맞춰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두 사건은 뭐다 그럼? 독립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는 독립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독립이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교집합 확률이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맞추는 거 B가 맞추는 거 곱했으니까 0.48이다.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는 뭐지? 1, 3, 5.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 1, 2, 3. 2 또는 5니까 2, 5. 자, 독립인 사건을 골라라. 이 상태에서는 독립인지 판단이 잘 안 되지. 뭘로 판단한다고? 정의대로 간다고. 첫째 뭐? A 교시합 B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개를 곱한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두 개 비교해 보는 거야. 자, A 교시합 B는 뭐지? 홀수면서 3 이하인 거야. 그럼 누구야? 1, 3이야. 그럼 6분의 2지? 3분의 1입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맞지? 자, A, B 확률 여기 있지? A 확률을 얼마지 적어놓을까? PA는 셋 다 적어놓자. P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맞지? PB도 2분의 1이고 맞지? PC는 3분의 1이네. 두 가지니까 6분의 2니까. 그럼 A, B의 확률을 곱하면 얼마지? 4분의 1이네. 그럼 두 개는 어떻니? 졸리면 안 되는데 눈이 감긴다. 두 개는 다르다 맞지? 곱이 다르지? A와 C. 자, 교집합 확률부터 구해보자. 홀수면서 2 또는 5. 5밖에 없네? 그럼 6분의 1이네. 자, A와 C 두 개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 맞지? 독립. 이제 B와 C 가자. B 교집합 C는 3 이하면서 2 또는 5. 2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네. 이거 두 개 곱해도 6분의 1이네. 맞네요. 맞지? 그래서 맞는 것은 독립인 것은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확인 문제는 집에서 과제로 나중에 오늘 혹시 안 풀어준 문제들은 다 숙지를 해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줄 것입니다. 독립 딱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P, A 여집합, 교집합 B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질문은 뭐 구하는 거지? PB 구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풀이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풀이대로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정의대로 푸는 거지. 독립이다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 식 어떻게 할 수 있어? 곱하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이해돼요? PA 여집합 곱하기 PB는 2분의 1. 밑에 식도 만들 수 있니? PA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은 6분의 1. 식이 두 개 나왔고, 즉 변수가 A 여집합, A 여집합 같지? B 여집합 다르지만 연결된 변수입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은 뭐 하는 거지? 문자를 소거시키면서 푸는 게 기본이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소거되겠니? 두 식을 나눠버립니다. 이해되겠어요? 약분돼 사라지지? 그럼 남은 거는 PB 여집합분의 PB가 6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지? PB를 X로 놓을게요. 그럼 PB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1 빼기 X 여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X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X는 3 빼기 3X. 그럼 넘기면 4X는 3이니까 내가 원하는 X는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약분시켜서 바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내가 본인이 헷갈려. 내가 지금 뭐 찾는 거지 막. 한번 읽어보고 한번 따라가 봐. 헷갈리나 안 헷갈리나.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이 과정 당연히 이해하고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막 빼고 여집합을 또 차집합으로 고치고 집합으로 고치는 것까지는 했잖아, 맞지? 그 과정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야. 이 과정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이해는 해줘 반드시.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독립의 정의와 내가 구하는 놈이 문제에서 바로 보이더라는 거지. 그럼 나눠가지고 소거시키고 하나의 문자만 낭만이니까 방정식처럼 풀어버리면 그냥 바로 답이 풀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와 그리고 이론적인 거를 다룰 때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핵심만 잡아내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어. 그거를 계속 연습할 거야. 문제를 보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의 단서를 이용할지, 주어진 단서에서 핵심 개념을 뽑아서 이용하는 거.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보세요. 위에처럼 막 길게 풀면은 시간 또 오래 걸리고 힘들어 푸는데. 자, 그 다음.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갑을 모두, 이거 뭐야? 곱사건으로 바로 가면 되겠네. 갑도 합격하고, 을도 합격하고. 약분하니까 둘 다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네. 1번은 끝났고요. 맞지?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 뭐 하고, 뭐 하고. 곱사건이네, 계속.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은 3분의 2겠지, 뭐. 그래서 약분 딱 하고, 약분시키니까 저렇게 될 확률은 2분의 1이겠네. 그 다음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이거는 뭐야? 여사건으로 풀어야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거는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하고 갑은 합격하고 을은 또 을도 합격하고 갑은 떨어지고 을은 합격하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여사건이니까 얘는 1 빼기 자, 둘 다 불합격할 확률. 그럼 둘 다 불합격은 갑도 떨어지고 4분의 3이 합격이니까 4분의 1이 떨어지는 거고 을도 떨어지고 을은 3분의 1이 합격이니까 3분의 2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6분의 1의 합격으로 둘 다 떨어지네. 그럼 그거를 제외시키게 되면 6분의 5의 합격으로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럴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적어도니까 여사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단지 독립도 결국은 곱사건으로 푸는 건데 그때는 독립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곱사건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사건이 갑과 을이 각각심을 보는 거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맞지? 그래서 이런 사건일 때도 일반적으로 독립사건으로 처리해서 곱사건으로 확률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 풀게 되면 뒤에 아직까지 독립시행의 정리라고 하나 더 남아서 챕터를 원래 세 챕터를 다 나가야 돼. 그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 연결 챕터에서. 그래서 요 문제에서 몇 개만 연습을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수능 기출만 좀 연습해 볼까? 101번 하나.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뽑아볼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 106번 하나. 그 다음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선생님이 풀어줄게 한번. 못 풀면 풀어줄게. 그래서 요 네 문제만 일단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할게요. 자, 네 문제 시간 뭐 네 문제니까 시간 한 10분 정도 주면 되겠지. 어쨌든 뭐 2, 3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풀어봅니다. 수능 기출만.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푸세요.
잘 안 풀리는 거는 생각하는 데까지만 적어놓고 넘어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풀 수 없으면 다 했다고 해? 다 했어. 이거 같이 한번 보자. 101번은 답 나왔어요? 4번? 101번은 지금 현재 계산을 어떻게 했니? 보자. 네, 세 개의 동지를 동시에 던졌다. 앞면이 한 개 이하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지. 한 개라고 안 했습니다. 맞지? 한 개 이하면 몇 개야 그러면? 0개 또는 한 개. 맞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한 개라고 안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 안 하면 이제 엉터리 그 중간부터 풀면 틀려버립니다. 무조건. 모두가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비라하자. 얘는 앞면이 한 개 이하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게 A니까 A 확률. 그럼 세 개의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가 나오지? 자, 동전 1회, 2회, 3회 세 번 던진다고 보자. 자,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몇 가지지 총? 8가지. 8가지면 만약에 헷갈리면 이런 문제 어떡하면 8가지 다 적어놓고 하면 되지 않니? 뭐가 있는데? 적어볼까? 앞면 T라고 할게. 뒷면 F라고 할게. 그럼 TTT 그 다음에 TTF
맞지? 그 다음에 TFT, 그 다음에 TFF. 뒷면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꾸로 네 가지 더 하면 되겠네. 뒷면 고정시켜 놓고 TT, 맞지? 뒷면 고정시켜 놓고 TF, 뒷면 고정시켜 놓고 FT, 뒷면 고정시켜 놓고 FF. 그래서 앞면, 뒷면 첫 번째 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씩 해서 8가지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사건의 확률부터 계산하자. 그럼 8분의 전체 기준이지. 뭐지? 앞면이 1개 이하 나온다 했습니다. 맞지? 앞면이 1개 이하 나오니까 1개 이하, 1개 이하. 1개 또는 0개야? 그럼 1개 이하니까 1개 있는 거, 앞면이 1개 있는 거 어디니? 동그라미 쳐볼까? 얘는 앞면 2개고, 얘는 2개고, 얘도 3개잖아. 맞지? 얘는 2개고, 얘는 1개네. 1개네. 1개 이하니까 얘도 포함시켜야 돼, 안 돼? 시켜야 돼. 시켜야 된다. 맞지? 그래서 8분의 4네. 그러면 2분의 1인데 4번은 답이 일단 아닌데 처음부터 계산 미스 났다. 맞지? 어디서 조심했니? 연계는 생각했어 안 했어? 맞지? 1개 이하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모든 문제의 말 자체를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계산을 했는데도 내가 놓쳤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모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걸 이하? 1개가 아니란 뜻인데 1개도 되고 0개도 된다. 이하니까 그보다 작거나 같은 수지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것만 맞았으면 나머지는 계산 이언디그에서 맞았을 테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106번. 자, 106번 답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나왔으면 안 나왔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자, 선생님 모르는 건 괜찮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했냐 물었잖아 방금. 볼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중요하겠지.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라고 했어. 자, 두 항목이 뭐니? 여기 항목이라고 적혀있지. 이게 1번 항목이고 2번 항목이야. 관람객 투표 점수와 심사위원 투표 점수가 있나봐. 그 다음 점수는 표에서 몇 가지 중에 하나다. A, B, C 중에 하나의 표지판을 들어서 점수를 매기나봐. 심사위원들도 관람객도. 이까지는 그냥 문제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을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즉 6가지가 있어 총. 그런데 철수가 각 항목에서 점수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즉 각 항목에서, 항목이 뭔데? 이게 항목이 아니라 이 세로로 된 게 항목이야. 맞지? 철수가 A를 받을 확률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2분의 1의 확률로 A를 받는데, 그 다음에 B를 받을 확률은 3분의 1의 확률이야. 이건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건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는 확률이 6분의 1인 거야.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뭐가 뭔지 그냥 상황 체크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정확하게 문제를 천천히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했잖아. 그것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아는 대로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읽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뭘 질문하는지 볼게. 관람객 투표의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란 말은 교집합의 확률이 교배 확률이다. 맞지?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뭐 A 사건이라 하고 이 사건이 A 사건이야. 이 사건이 B 사건이야. 맞지? 두 점수의 합이 70일 확률이야. 점수는 분명히 관람객 투표에서 하나, 항목이 2개니까 심사위원 투표에서 하나 이렇게 점수를 한 가지씩 받을 거야. 그럼 합이 70일 확률이니까 합이 70이 되는 상황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먼저 점수를 관람객에서 최고점을 받았어. 그럼 몇 점이야? 40점을 받았어. 그러면 합이 70이라고 못을 박았잖아. 70 이상이라 안 했잖아. 70 이하라고 안 했잖아. 그러면 심사위원 투표는 무조건 몇 점 받는 거야? 즉 관람객 몇 점? 40점을 받으면 심사위원 점수 몇 점? 무조건 30점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얘는 A 받았고 얘는 C 받은 거지. 이건 사건 아니고 위에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A랑 A 다시라고 할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70점 받는 게 이 경우만 있을까? 아니지. 이렇게 돼도 70이지만 이렇게 받아도 70이고 이렇게 받아도 70 아니니?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지?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받는 거야? B 받고 B 받는 거야. 얘는 어떻게 받는 거야? C 받고 A 받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곱사건으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최종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렇게 내가 카테고리만 잘 나눠도 그냥 이거 받고 이거 받고 뭐야 곱사건이잖아. 근데 여기서 A 받는 확률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C 받는 확률은 6분의 1. 문제 확률을 줬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 12분의 1. B 받고 B 받으니 B는 확률이 3분의 1이야. 둘 다 B니까 이것도 B 받고 이것도 B 받고 곱사건이지? 얼마? 9분의 1. 얘는 C 받고 A 받고 C 받을 확률 6분의 1. A 받을 확률은 2분의 1. 얘도 계산하면 12분의 1. 따라서 결국은 이 세 개를 다 더했겠네. 통분을 36으로 하자. 얘는 12분의 3이 될 거고 통분했으니까 약분하면 12분의 1 맞지? 9분의 1이니까 4가 될 거고 약분하면 9분의 1 맞지? 항상 체크하면서 12분의 1이니까 똑같이 3이겠죠. 그래서 36분의 10 되겠다 맞지? 그래서 약분시켜주니까 2, 50, 2, 1은 2, 86에서 즉 70점을 받을 확률은 18분의 5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확률 문제에서 지금 너희가 이제 어려워하는 건 첫째는 뭐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무슨 말인지 그거를 표를 보면서 매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70점이다 마지막에 질문하는 거에서 70점이 언제 되지? 한 군데 쓰면 되나? 두 군데 쓰면 되나?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도 P2라는 거를 상황을 몇 가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맞지? 우리가 그래서 모든 확률 문제에서는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해. 70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도 70, 70, 이렇게 세 가지 있구나. 그것만 알아냈다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한 개씩 한 개씩 천천히 확률 계산을 곱사건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할 때는 여기는 A 받고 여기는 C 받고 뭐 하고 뭐 한다. 던졌을 때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 곱사건이잖아. 확률력이 다 적혀 있단 말이야. 그대로 곱해서 계산한 세 가지를 더하면 답이 됩니다. 자, 집에서 천천히 다시 풀면서 한 1, 2분 안에 풀 수 있는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지 며칠 지나고 나서 연습해봐. 바로 풀면은 단기 기억력 때문에 잘 풀려. 근데 며칠 지나고 풀면 좀 뜨듬뜨듬한데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 내가 이제 그 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거야. 적어야 보이고 적으면서 경우를 나눠야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풀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쭉 다 읽어버리잖아. 뭐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머릿속이 그냥 멍해져. 한 개씩 단계적으로 끊으면서 가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111, 2, 3 이렇게 번호가 같은 게 있고 종류별로 있어 맞지? 6개라는 걸 알겠는데 같은 번호가 이런 3개, 이는 2개, 3이 한 개 있어. 자,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니? 정육수의 상자를 던져서 일단 상자 뭐 필요하다 안 하다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질문에서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했다. 윗면, 그러면 윗면만 있네. 이거는 뭐 1부터 6까지 다 나오겠지 뭐. 1부터 6까지 나오지 않지. 여기서는 1부터 3만 나오겠네. 주사위가 아니니까. 맞지?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1이 나올 확률은 좀 높네. 2가 나올 확률은 그 다음 높고 3이 제일 확률이 낮네. 자, 각각의 확률이 있겠네. 1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2가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2니까 3분의 1. 3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우리는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확률을 먼저 계산해 놓는 거야. 그 다음 3번 던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1회, 2회, 3회 이렇게 적어서 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다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라는 거는 자, 첫 번째 누구 나오겠니? 이거 가지고 4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1, 3 아니면 2 아니니? 그러면 첫 번째 만약 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까? 1 나왔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는 무조건 3이겠지. 그 다음 또 4 나오는 경우 누구니? 첫 번째 3이 나오면 두 번째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 3, 1 말고 또 누구 있니? 2 나올 수 있겠네. 자, 경우 이거 말고 있니? 없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더해서 자, 마지막에는 또 누구야? 홀수랍니다. 그럼 홀수는 나올 확률이 누구야? 111, 2, 3인데 하나가 한번 세 번째 던졌을 때 홀수 나올 확률은 1, 1, 1, 3이 홀수잖아. 6분의 4. 이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는 얼마야?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자, 이거 나오고 홀수 나오고 이 세 사건의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1에
던졌을 때 1 나올 확률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2분의 1 곱하기 맞지? 3 나올 확률 6분의 1 적혀있지? 그 다음 홀수 나올 확률은 3분의 2라고 우리가 계산해놨잖아. 한 개씩 다 계산해놨습니다. 그럼 얘도 3분의 1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맞지? 1이 나올 확률은 위에 거랑 똑같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홀수 나올 3분의 2니까 이거 두 개는 확률이 같다 맞지? 자,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확률이었지. 또 2가 나오려면 3분의 1 확률이었지. 마지막에 홀수 나올 확률도 그거는 3분의 2의 확률이었지.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이 바로 뭐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수가 합이 4고 마지막 수는 홀수일 확률. 그래서 그 세 개의 합이 답입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이해되겠니?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카테고리만 잘 나누면 경우만 안 놓치고 풀잖아. 그럼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확률 계산은 6개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구나. 2가 나오면 6분의 2구나. 3이 나오면 6분의 1이구나. 그리고 합이 4라고 했으니까 언제 4가 되지? 1 나왔다. 모르면 넣어보는 거야, 한 개씩. 그리고 빠지지 않도록 경우를 다 놓치지 않도록 하면 돼. 그럼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곱사건으로 계산해서 최종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를 지금 연습하는 거야. 처음부터 뭐 잘 풀지 않으니까 이제 쌤이랑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듣고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풀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약간 이제 실력은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구조를 한번 짜볼게. A가 B, C, D가 있는데 이게 전류를 통과시키는 거야. 근데 일단 누가 연결이 안 되면 절대 전류가 안 흘러. 그렇지. 얘가 일단 핵심이야. 얘는 무조건 흘러야 돼. 그래서 이것이 닫혔다 열렸다.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의 확률이야. 그래서 이 확률부터 2분의 1 해놓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닫히고 열려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는 하나만 닫혀 있으면 되나? 안 되지. 맞지? 그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 라인, 1번 라인, 이 라인, 2번 라인이 닫혀 있으면 같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라인은 2개짜리가 3번 라인이 3개 같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봐. 1, 2, 3번이 모두는 다 닫혀 있어. 그래도 흘러. 네, 흐릅니다. 1번만 닫혀 있고 다 열려 있어도 되니? 1번, 2번은 다 열려 있는데 3번이 두 개가 닫혀 있어도 되니? 자,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 그걸 3번이라고 할게. 3번이 닫혀 있어도 되지. 즉,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니? 1, 2, 3 중 적어도 한 개가 연결돼야 돼. 한 줄이. 그리고 곱하기 G가 연결되면 되는 거야. 구조를 먼저 짜야 돼. 이거는 약간 이제 복잡해. 맞지? 그럼 1, 2, 3 중 적어도 한 개가 닫혀 있다. 한 줄이 성립한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입니다. N, A 합집합 B가 있어. 집합이랑 연결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만 있어야지. 여기는 A만 있는 거야. 여기는 B만 있는 거야. 여기는 교집합이야. 얘는 B만 있는 거야. 적어도 A 또는 B에 속한다. 또는이라는 말은 뭐야? 합집합이잖아. 그럼 A 또는 B에 속한다는 거는 A는 있고 B는 없어도 되고 B는 있고 A는 없어도 되고 둘 다에 속해도 되는 거야. 즉 적어도 한 개는 A, B 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성립한다. 이 말은 1, 2, 3의 합집합인 거야. 즉 그거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이건데 이것만 1번만 성립하면 이거는 얘는 닫혀 있는데 1번만 이건 열려 있는데 이것만 닫혀 있는 거야. 이 줄만 연결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는 어떤 애일까? 1번, 2번의 교집합이면서 3번은 성립 안 하는 거야. 즉 1번, 2번의 교집합은 즉 1번과 2번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얘는 셋 다 교집합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얘는 1번, 3번만 성립하고 2번은 성립 안 하는 거야. 얘는 1번, 2번, 3번이 성립하고 1번은 성립 안 하는 거야. 얘는 3번만 성립하고 얘는 2번만 성립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A, B, C 안에 적어도 이
셋, 넷, 다, 여섯, 일곱 가지 영역을 나눴을 때 그 안에 아무데나 속해 있어도 하나는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냐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세 개짜리 집합이고 합집합 원수 구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두 개짜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한 개짜리에서 두 개,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빼주면 됩니다. 이게 두 개짜리 이거를 확률에서도 그대로 이용했지. 난이도가 올라가면 확률에서도 세 개짜리 원수로 바뀝니다. 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한 개짜리 다 더합니다. 집합이니까 n으로 할게요. 개수를. 그걸 p로 바꾸면 확률로 바뀌는 거야. 즉 한 개짜리 원수 개수 더하고 그 다음 두 개짜리 원수 빼줍니다. 중복 두 개씩 교집합하는 거 빼줍니다. 싹 다 빼줍니다. A교 B 빼주고 B교 C 빼주고 C교 집합 A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셋 다 겹치는 거 한 번 더 해줍니다. 이게 세 개짜리 원소에서 적어도 하나에 성립할 조건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A 합집합 B합집합 C를 계산을 해볼게 봐. A를 쓸 때 영역을 4개를 나눠 쓸게. 여기 세고 여기 세고 여기 세고 여기서 이게 A야. 자 B를 또 셀게. 자 여기 한번 세고 여기 한번 세고 여기 한번 또 세고 여기 한번 세고 B를 4군데 다 셌어. C를 셀게. 여기 한번 세고 여기 한번 세고 여기 한번 세고 여기 한번 세고 B를 C를 다 셌어. 그럼 이렇게 A, B, C를 다 각각 세서 다 더하게 되면 즉 여기는 2번 셌고 여기는 3번 셌고 맞지?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즉 이렇게 세게 되면 중복으로 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교 B를 빼주는 거야. 그럼 A교 B는 어디를 빼주냐면 이 부분을 빼주는 거야 맞지? 근데 이 부분을 뺄 때 이제 A교 B에서 한 개씩 제거해주면 한 개를 제거해주겠지 요거. 여기도 한 개를 제거해주겠지. 두 개가 제거됐다. 그래서 한 개 줄어들었지. 그럼 A교 B 뺀 거야. 자, 그 다음 B교 C를 빼자. 그럼 이게 BC거든, BC. 이 BC. BC에서 빼면 이제 또 어떻게 되겠니? 한 개를 빼주겠지. 한 개를 빼주겠지. 그 다음 이제 C교 집합 A 빼자. 그럼 이거 C와 A 겹치는 거, 요거 겹치는 거, 요 부분이거든. 그럼 빼면 빼고 빼줬지. 자, 이렇게 뺐더니 어떻게 되니? 가운데가 사라져 버렸어. 어떻게? 그래서 가운데 한 개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영역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제대로 한 번씩만 딱 센 셈이 되는 거야. 맞죠? 세 개짜리 이 집합의 덧셈 정리 알아야 됩니다. 확률에서도 만약에 원 집합이 3개가 나오면 요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2개짜리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너희가 이까지는 배웠기 때문에 시험에 이까지는 범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약간 난이도 올라가면 3개짜리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즉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 이제 이거 연결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거 연달아 3개가 연결될 확률 얼마야? 8분의 1이지. 요거 2개 연달아 연결되는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확률을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요 부분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연결될 확률 요걸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되겠니? 2분의 1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했지? 한 개짜리에서 자 이제 어떡하니? 2개짜리 빼준다고 했지? 누구 빼주니? 교집합이니까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되는 거 그럼 2개 다 연결되니까 곱사건으로 빼주는 거 얼마? 16분의 1 빼주고 이렇게 2개 연결되면 마이너스 32분의 1 빼주고 그다음 이렇게 연결되면 마이너스 8분의 1 빼주고 그래서 2개짜리 교집합 다 빼줬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셋 다 연결되는 거 그럼 셋 다 연결되고 연결되니까 2분의 1, 8분의 1, 4분의 1 다 곱하니까 64분의 1 이것이 뭐다? 적어도 하나가 연결될 확률이야. 자, 이거 곱하기 또 얼마를 해줘야 돼? 2분의 1을 각각에다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야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이것이 즉 이 안에서 연결될 확률이 되는 거야. 스위치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이거 8분의 4, 8분의 1, 8분의 2니까 8분의 7이지. 자, 이거 64니까 64로 통분할게요. 8, 64니까 8, 7이 56 될 거고요. 얘는 64니까 4를 곱했을 거고 얘는 2를 곱했을 거고 얘는 8을 곱했을 거고 얘는 더하기니까 더하기 1 처리하겠네. 이게 앞에 게 적어도 하나가 연결될 확률이고 이 모든 확률에다가 각각 2분의 1 곱해야 즉 스위치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128이 될 거고요. 64랑 2를 곱했으니까 위에는 56에서 4, 2, 6이니까 빼버리면 이건 50이네. 50에서 8을 빼면 42고요.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43이 되겠네요. 따라서 128분의 43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만 지금 이제 수능 기출 문제랑 어려운 문제들만 풀어줬는데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또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 독립시행 확률은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 몇 개 안 돼요. 이론 금방 풀고 오늘 여기까지 한 5분 10분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제 독립시행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독립적인 시행을 두 번, 세 번을 우리가 해봤어. 주사위를 3번 던졌다. 주사위를 이제 12번 던질 거야. 그럼 수가 어떻게 돼? 2분의 1의 12제곱 4096분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더라는 거지. 예를 들어봐.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그 다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일단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야. 맞지? 근데 5번을 보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할게. 그러면 주사위를 5번 더 3회 3분의 1 하기인데 2 이하의 눈이 이제 여기다 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2 이하의 눈이 3회 나올 확률. 이렇게 횟수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알겠는데 3회라고 했거든. 그러면 첫 번째 시행부터 5번째 시행까지 언제 3회 나오지? 처음에 3번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 네 번째, 5번째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3번 나오는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사용되냐면 조합이 사용됩니다. 즉 5C3이라는 조합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즉 경우가 1번, 2번,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막 많이 있는데 이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즉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3에 나온대. 그럼 2 이하의 눈이 이 중에서 언제 나왔지? 1, 2, 3에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나? 1, 4, 5에 나오고 2, 3 때 안 나왔나? 1, 3, 5에 나오고 2, 4 때 안 나왔나? 아니면 3, 4, 5에 나오고 1, 2 때 안 나왔나? 그래서 5C3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계산된 경우의 수인데 이거 5C3 얼마면 10가지지 10가지. 맞지? 10가지가 나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게 3에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 사건이 일어났어. A가 일어나지 않았어. A 6건이 일어난 거야. A 6건이 일어난 거야. 이런 경우가 몇 가지? 10가지라고. 맞지? 그럼 이 하나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연달아 A 일어났으니까 3분의 1의 3성. 맞지? 일어나는 사건을 3번 나왔으니까 곱사건이니까 3번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총 5번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거에 6건을 2번 곱하는 거야. 그럼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를 곱해야 돼? 3분의 1을 2번 곱하는 거야. 이것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지만 저 확률은 어떨까? 곱하면 이거랑 다 같습니다.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어떤 수가 2가 만약에 4번 더해졌어. 그걸 어떻게 표현하니? 4 곱하기 2 앞에 개수를 이렇게 개수로 잡아주잖아. 곱하는 거는 거듭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더하기는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러면 이런 게 몇 번 있어? 53번 있는 거야. 10번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계산의 합을 한 번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즉 5C3 10 곱하기 즉 3분의 1의 3성 3분의 2의 2성 이렇게 한 방에 이거를 딱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n번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r번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경우의 수가 되고 그리고 그 순서가 막 바뀌면서 이만큼의 경우가 있는 건데 모든 경우의 확률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방법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 이하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었잖아. 그런데 3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을 3번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전체가 5회였는데 나머지는 뭐지? 당연히 3분의 1이 아닌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나머지 2번은 3분의 2를 2번 곱해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공식화시키면 NCR은 경우의 수고요. 어떤 사건이 P가 R번 일어나고요. 나머지는 여사건이 남은 횟수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화되었습니다. 이해됐니? 근데 이게 보면 좀 재미난 식이야. 봐봐. 이거를 얘랑 자리를 바꿔볼게. NCR 그 다음에 1 빼기 P의 N 빼기 R성 그 다음 P의 R성이 자리를 바꿨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얘를 X로 놔볼게. 얘를 즉 1로 넣어볼게. 얘를 1로 놓자. 얘를 X로 놓고.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웠어? 1 플러스 X의 N승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이 누구였어? N, C, R 1의 N 빼기 R성 뒤에 차수에 따라 움직인다고 쌤 했지. 자리 바꾸고 때 해야 된다 했잖아. 어때 얘랑? 같지? 즉 이항 정리의 일반항식을 A와 B의 앞, 뒤 자리를 바꾸어서 원래 이항 정리에서는 뒤에 거에 맞춰서 차수를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그 독립식의 확률 계산에서는 즉 확률을 먼저 일어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P를 뒤에 있는 놈을 앞에 P의 R승으로 적는 거야. 그리고 남은 부분을 1 빼기 P라고 적는 거고 왜냐하면 확률에서는 이 두 개의 합이 무조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P면 얘는 자동으로 1 빼기 P로 확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항 정리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사실을 일단 인지를 좀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기억을 하면요. R이 0일 때는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 계산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럼 이걸 써먹는지 말면 돼. 언제? 독립적인 시행일 때 이 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시행일 때요. 자, 그래서 봐봐. 주사위를 몇 번 던져? n번 던지지. 1의 눈이 나오는 몇 번 나오지? 3번 나오지. 자, 확률 계산해야지. 얼마지? 1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지? 6분의 5겠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는 n 보이고 r 보이고 일어날 확률 보이고 여사건 확률 보이잖아. 그러면 바로 이 확률 계산 이제 표로 안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바로 즉 4번 던져서 일어나는 사건 1의 눈이 3번 나온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걔는 3번 곱사건이 될 거고 한 번은 6분의 5가 곱해져서 즉 각각의 확률이 경우의 수가 한 개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이만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이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계산을 이제 해야지. 6의 4성이니까 6의 4성분의 이거는 4고 이고 얘는 5니까 이거 5 있습니다. 5 아까 안 곱한 애들 있어. 그래서 이거 곱하면 분자는 20이 되겠지. 요거를 약분해서 적어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일 때는 즉 문제의 뉘앙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이걸 계산하고 앞에다 누구만 곱해주면 조합의 수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안 복잡하고 쉬워. 자, 볼까?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집니다. 6번 중에 짝수의 눈이 n번 던졌을 때 r번 나온다? 보다 독립시행이고 6번을 하는 거야. 그럼 곱해야 돼. 6번을 원래. 근데 그 중에서 짝수가 4번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짝수는 4번 나오고 나머지는 2번 나오는 거야. 어쨌든 6번 곱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경우가 언제 6번 중에 언제 4번 나오지?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라고? 조합이 생기는 거라고. 독립시행이구나. 바로 머릿속에 계산 들어갑니다. 어떻게? 6번 중에 몇 번? 4번 나온다. 누가? 짝수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2, 4, 6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몇 번? 4번 곱하고 여사건은 얼마야? 여사건도 2분의 1이지 뭐. 1에서 1을 빼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이건 몇 번? 6번이니까 총 2번이겠지. 이게 1번 문제의 답입니다. 계산은 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온다? 말이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랬지. 적어도 2번은 무슨 말이야? 2번 나와도 되고 3번 나와도 되고 4번 나와도 되고 5번 나와도 되고 6번 나와도 되고. 그럼 이런 거를 몇 개 계산해야 돼?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 5번 나올 때, 6번 나올 때 다 계산해서 다 더해야 돼. 근데 그거 계산하는 게 쉽겠니? 6번을 빼버리는 게 쉽겠니? 그래서 1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2번 이상 나온다의 말에 6건은 안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맞지? 홀수만 나올 수도 있잖아. 또는 0번 나오거나 그래서 한 번 나오거나 2번이라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할 필요 없지. 그럼 뭐만 빼주면 되는 거니?
짝수 눈이 0번 나오거나 한 번 나오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6C0 그 다음 2분의 1의 제로성 2분의 1의 육성. 근데 이게 2분의 1일 때는 그냥 2분의 1 육성이라 적으면 돼. 어차피 곱하면 같거든 항상. 그리고 또 누구 빼야 돼? 6C1 곱하기 2분의 1의 육성. 두 개 합쳐서 적은 거야. 지금 같으니까 특별히. 원래는 분리시켜서 적어야 돼.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1에서 빼주면 이 2번 문제의 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로 가볼게. 달라지는 게 뭔가? 이번에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사건을 복합시켜. 얘를 하고 나서 얘를 하는 식으로 왔지? 자, 그러면 상황 이해를 잘해야 된다 했어. 그 다음 이게 1번 상황이고 2번은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이번엔 4번 던져서 맞지? 2번 상황이고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야. 근데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온다. 여기서 또 확률 계산 들어가는 거야. 우리 주머니가 A, B 있잖아. 어떤 주머니를 선택할지부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들어갔잖아. 확률 계산. 맞죠? 일단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돼. 그래야 동전을 3번 던질 거니까.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얼마지? 3, 6이니까 3분의 1, 6분의 2부터 계산하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동전을 3번 던지는 거야. 그럼 동전을 3번 던지는 건 머릿속에 경우가 몇 가지인지 이건 바로 들어오지. 몇 가지야? 8가지지 맞지? 계산되는 거는 굳이 뭐 조합이랑 독립식으로 안 해도 돼. 간단한 수일 때는 그냥 8분의 이러면 돼. 8분의 던지고.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오는 거야. 이거는 둘의 공통 상황이야.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8개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 세는 게 굳이 뭐 독립시행으로 뭐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머릿속에 앞면이 2개 나온다. 어떻게 하면 되니? 3번 중에서 앞면이 2개니까 그냥 3C인 거야. 자, 그림으로 이해해볼까? 동전이 3개 던지면 이렇게 1, 2, 3이 있겠지. 그러면 앞면을 T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질문에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그럼 앞면이 2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앞면이 이 셋 중에서 2개가 앞면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얘가 D고 한 면은 D라는 거잖아. 그럼 뒷면이 교대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결국은 해봤자 몇 가지밖에 없어. 뒷면이 바뀔 수 있는 자리는 3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게 3C, 2가 바로 3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안 그리고도 조합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니까 바로 이 경우는 굳이 독립시행으로 계산 안 하고도 답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독립시행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동전은 독립시행입니다. 몇 번 던졌어? 3번 던졌어. 앞면이 몇 번? 2번 나왔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자, 그래서 8분의 3.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는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바로 계산한 거고, 그거를 이제 독립시행을 보여주는 계산을 이렇게 한 건데, 복잡할 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 약분하니까 첫 번째 건 얼마야? 8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4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럼 4의 배수는 4밖에 없잖아. 그럼 6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지니까 독립시행으로 합니다. 4C2 일어날 확률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뒷면도 2번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값 2개 더해서 답. 자, 상황이 2가지로 분리된 채 경우가 나눠진다는 거 알겠니? 근데 이걸 그냥 쭉 읽어버리면 한 번에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야. 2가지 상황을 나누고 이것부터 한 개씩 적으면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공통 상황이니까 먼저 얘가 일어나고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얘가 일어나고 4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확률을 2번 계산해서 이 2가지가 다 결국은 합이 이 문제의 전체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야. 자, 독립성을 쓰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넘어가서 한 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준대요.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준대요. 동전을 8에 많이 던지네.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무슨 시행 같니? 좀 많이 던지고 있고. 문제의 뉘앙스부터 읽어야지. 무슨 시행 문제 같니? 그럼 N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니? R이 있어야 됩니다. R이 뭔데? 앞면에 횟수나 뒷면의 횟수겠지.
지금 문제 읽으면 친구들이 이제 머릿속에 뭐야 안 보이는데요 이런다. 앞면의 횟수만 동전의 횟수만 보이고 몇 번 일어난지는 안 나와. 근데 여기서 보면 점수를 주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 R을 여기서는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 봐. 얘가 모르면 있잖아. 예를 들어 봐. 앞면이 5번 나왔어. 그럼 몇 점이야? 100점.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왔겠니? 3번이겠지. 그러면 뒷면은 10점 주니까 몇 점이니? 30점이고 130점이야. 근데 100점은 넣는다는데 그럼 앞면 횟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 좀 더 적게 나와야 되겠지. 그 계산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어떻게 앞면의 횟수를 우리는 x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얻게 되는 점수는 얼마야? 20x점을 얻어. 그럼 뒷면의 횟수는 10점을 줍니다. 몇 번이야? 8번에서 앞면 나온 횟수를 뺀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합산 점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도 간단하니까 답 나옵니다. 근데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야. 계산하면 10x는 20이니까 x는 얼마지? 즉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이 2번 나오니까 계산해보자. 40점 얻을 거고 6번 나왔을 때니까 60점 얻었으니까 100점 맞니? 즉 이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횟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앞면의 횟수를. 앞면 뒷면 중에 한 명을 타겟으로 잡아야 돼. 어차피 앞면이 나오면 뒷면은 정해지는 거잖아. 한 면만 우린 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면의 횟수를 2회 나와야 되는구나. 결국은 8회 중에 앞면이 2회 나올 확률이 바로 100점을 얻을 확률인 거야. 그럼 끝났어. 8C2. 앞면이 나올 확률은 동전이니까 2분의 1에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도 확률은 똑같네. 6번 나오고 전체가 8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같으니까 2의 8승분의 8C는 8, 7, 56 나누기 2니까 28 되겠다 맞지? 따라서 얘를 약분시켜주면 4, 7이 28이 될 거고 얘는 256이니까 4, 6, 24, 4, 46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문제가 살짝 횟수를 안 줍니다 맞지? 횟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자기가 숫자를 모르면 넣으면서 시도하면 돼. 뭔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때려잡아. 그래? 그럼 한 2번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뭐. 3번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뭐. 테스트하면서 줄이면서 찾으면 돼. 괜히 문제를 겁먹을 필요 없어. 그냥 읽었다고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독립시행 이론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문제를 아직 푸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2문제 더 풀이를 해볼게요. 자, 왜냐면 뒤에 가면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경우를 나누면서 잘 풀어야 돼. 이거 풀면서 머리 좀 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 그리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풀이 진행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로 넘어가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일주일치 나가면 이 세 단원 정도 즉 독립시행까지 아마 다 끝낼 거야. 만약 진도를 특별히 빨리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나간다면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선이 한 원점에 점피가 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수직선에 점피를 딱 잡을 거야. 원점 잡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6의 약수가 나온다. 그럼 1, 2, 3, 6이다. 맞지? 확률적으로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네. 6분의 4니까 맞지? 체크해놓고 확률. 그 다음 점피를 1만큼 갈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그 이외의 눈이 나옴. 그거는 이제 누구니? 1, 2, 3, 6이니까 4하고 5인가? 이거는 확률적으로 얼마야? 3분의 1의 확률은 마이너스 1만큼 간대요. 자, 오른쪽으로 1 갔냐? 왼쪽으로 1 갔느냐? 그 차이네.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요? 4번 던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디에 스톱한대요? 2의 위치. 그럼 2를 딱 스톱시키잖아. 이러니까 친구들이 또 뭐지? 이런다. 뭐 하랬니 선생님이? 테스트 해보라 했지 맞지? 자, 4번 다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할래? 어디 가 있겠니? 4에 가 있을 거야. 그건 아니다 맞지? 그럼 3번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3에 갔는데 한 번은 저절로 뒤로 가겠지. 전체 횟수 4번이나 했으니까 얘 안 나왔으면 얘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몇 번? 즉 이 사건을 A라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할게. A가 3회, B가 1회 일어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2번 가면 되나? 갔다가 백 하면 원위치인데 맞지? 그 다음 뒤로 먼저 가면 어떻게 돼? 앞으로 3번 가면 되지. 그러면 순서는 관계없겠네? 그럼 이것도 뭐야? 조합이지. 즉 4번 중에
뒤로 가고 3번 앞으로 가서 2의 위치에 있든, 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2번 가서 2의 위치에 있든, 중요한 거는 뭐다? 얘는 3번 일어나야 되고 얘는 1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위치에 뒤로 가는 애가 제일 뒤에 일어나든 3번째 일어나든 2번째 일어나든 첫 번째 일어나든 관계없다는 거지. 그래서 조합이 뭐가 되니? 4번 중에서 몇 번 A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거야. 3분의 2의 확률로 몇 번? 3번. 그럼 나머지 사건이 3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1번. 이것이 바로 독립시행으로 한 번의 계산을 끝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2의 눈이 나온다는 말을 해석을 해냈더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이 경우 A 사건이 3번 일어나고 B 사건이 1번 일어나는데 단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 순서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의 경우에 대한 확률이 곱사건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다 합친 것이 곱하기로 이렇게 처리된 거야. 계산은 직접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게 몇 번 일어나는지 횟수를 찾아내고, 어떤 경우는 경우가 아까 전에 70점이 되는 경우처럼 3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맞지? 그럼 3가지를 다 계산을 각각 해주면 되는 거야. 159번. 또 문제가 또 이상하게 바뀐 것 같은데 또 볼게요. 1에서 출발합니다. 변을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분의 1의 확률이지, 즉 1 움직이고요. 뒷면도 2분의 1의 확률이지, A 사건, B 사건이라 할게요. 2 움직인답니다. 동전을 3번 던지니까 1회, 2회, 3회 딱 해놓고 A를 출발하는 점이 꼭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이야. 자,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니? 이 꼭지점이 A, B, C니까 좀 헷갈리니까 얘를 P라고 다른 걸로 잡아볼게요. 얘를 K라고, 얘를 뭐 L이라고 할게요. 사건 KL. 3번 던지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어떡하라고? 무조건 하나를 몰빵해봐. L이 3번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일어나면 2칸 가는 거잖아. 그럼 몇 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3번 일어나면 6칸 가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한 바퀴 도는데 4번 걸리잖아. 그럼 5, 6번은 C에 있겠지. 근데 질문에서는 뭐라 했니? A로 돌아온다 했지. 그럼 A로 돌아온다는 거는 당연히 몇 칸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딱 4칸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더 많이 움직여도 안 되고 덜 움직여도 안 돼. 그러면 몇 번씩 일어나야 되겠니? 이 일이. 총 몇 번 던지는데? 3번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즉 예를 들어 K, L 이럴 때지. L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언제 L이 나올지 모르잖아. 몇 번째 던졌을 때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인 거야. 3, C, K 기준으로 할까? L 기준으로 할까? K 기준으로 할까? 확률이 다르니까. 그럼 K는 2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나올 확률은 얼마지? 동전이니까 2분의 1이지 뭐. 그게 2번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지 않을 6건의 확률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한 번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꼭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이 되는데, 경우가 이제 딱 2번 일어나는 경우밖에 없는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또 다른 경우가 예를 들어 이게 뒤로 갔다가 가는 뭐 그런 경우 문제들도 있어 보면 마이너스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우가 지금은 한 가지인데 어떤 문제에서는 경우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돌 때도 있고 뒤쪽으로 갈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로 간다면 봐. 예를 들어 뒤로 한 칸, 뒤로 2칸 갔어. 4번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할 때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안 맞지만 어쨌든 뒤로 돌아와서 A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경우, 뒤로 가는 경우 2가지로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풀 때. 지금은 무조건 전진이거든, 오른쪽으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만 3번 나오면 어떻게 돼? 한 칸 가는데 1 가면 무조건 여기 있지. A 돌아오지는 못하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이제 한 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얘가 2번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한 칸 가고 2칸 가면 B의 원치 오게 되지.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경우가 더 있으면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합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줍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프린트에도 문제 몇 개 있죠? 어차피 그 문제까지 싹 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이제 이거 연습 문제 한번 쭉 풀이하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원에는 뭘 배우느냐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확률에 대한 계산을 배우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막 조합으로 확률 계산하고 했잖아. 이제 확률 계산은 뭐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할 때
독립시행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 쓰긴 씁니다. 근데 이제 뭐 경우를 막 심하게 나누고 하는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적어요. 그냥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만 나와요. 그래서 독립시행과 그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의만 학습하면 기호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나 학교 시험에서도 항상 어렵게 내. 그래서 문제를 약간 어려운 수준까지 연습을 해서 어차피 수능 공부도 할 겸 내신 공부도 할 겸 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우만 잘 나누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